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벌써 5년째예요. 외롭지만 딸 민지가 자주 연락해주고 가끔 찾아와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민지는 제 외동딸입니다.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곧 갚을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힘들다고 했고, 그 다음엔 사위가 회사에 적응하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아예 그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죠. 이번 어버이날도 그랬어요. 저는 소박하게 외식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싼 곳 아니어도 괜찮으니 얼굴이나 보자고요. 민지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솔직히 돈 너무 아까워요.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라면이요. 어버이날에 라면을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어버이날 당일 민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뵐게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죠. 텔레비전에선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지 부부는 선물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소소한 것들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죠. 지난 설날엔 사위가 명품 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해서요. 80만 원짜리 벨트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남편 회사 생활 중요하잖아요. 다른 집은 이 정도는 다 해준대요. 저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기대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추석 때는 해외여행 가방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쓸 거라며 150만 원짜리 세트를 골라놨더군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민지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서운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던데. 저는 또 카드를 꺼냈죠. 딸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민지 부부의 생활이었어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해외여행은 자주 갔습니다. 지난달엔 일본에 다녀왔고 다음 달엔 태국에 간다고 했죠. 민지의 옷장에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혼자 궁금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딸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저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제 생활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죠. 친구들 만날 때도 커피값이 부담스러워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딸에게 주는 돈은 점점 늘어났어요. 명절마다 명품을, 기념일마다 비싼 선물을, 그냥 일상에서도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말했죠.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요.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저도 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딸이 실망할까봐,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요. 그렇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은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거든요. 이 속도라면 몇 년 못 가 바닥날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모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그래, 딸이 행복하면 됐지 뭐.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에요. 특별히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생일 때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좋은데 예약해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그동안 제가 오해했나 봐요. 생일 당일 민지 부부가 차를 몰고 집 앞에 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사위가 차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민지도 뒷자리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맛있는 데 가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빌딩 앞에 차를 세우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쯤 올라갔을까요? 문이 열리자 화려한 레스토랑이 나타났죠. 여기 코스 요리 정말 유명하대요. 민지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불안했어요. 이런 곳은 분명 비쌀 텐데요. 하지만 딸이 예약했다니 괜찮겠죠.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 하나에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민지와 사위는 태연하게 제일 비싼 코스를 주문했죠. 엄마 생일인데 좋은 거 먹어야죠. 저는 제일 저렴한 코스를 골랐습니다. 그래도 15만 원이었어요. 와인도 주문하더군요. 한 병에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걱정됐거든요. 민지 부부가 낼 거라고 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부담스러울 텐데요.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자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격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총 63만 원이었죠. 직원은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신데 어머니가 내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죠? 제 생일인데 제가 내라고요. 민지는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카드 있으시죠? 저는 멍하니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지와 사위는 다음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주저앉았어요. 63만 원이요. 제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인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생일인데 제가 돈을 냈습니다. 딸이 모신다고 해서 기뻤는데 결국 제 돈으로 식사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며칠 후였습니다. 민지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새로 산 차 사진이었습니다. 수입차더군요. 곧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차 샀어요. 예쁘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지의 다음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엄마, 축하 용돈 좀 주세요. 200만 원만요. 축하 용돈이요. 차를 샀는데 제가 축하 용돈을 줘야 한다고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여유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 있으시잖아요. 돈 많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요. 제가 사는 집이 돈이라고요. 민지야, 그건 엄마가 살 집이야.
그리고 엄마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니. 에이, 엄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죠. 민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68이에요. 젊지 않죠. 그리고 엄마, 나중에 엄마 모실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 때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나중에 모신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나중에 절 모실 수 있을까요? 민지야, 이번엔 정말 어렵다. 엄마가 그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던데. 또 다른 집 이야기예요. 저는 지쳤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말 힘들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제 집을 돈으로 본다는 게 충격이었죠. 제가 사는 집은 남편과 평생 모아서 산 집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어요. 여보,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딸은 그 집을 팔면 되는 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지를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돈을 빼낼 수 있는 존재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지갑이었죠. 그 깨달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지의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했어요. 또 무슨 요구를 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보러 가요. 같이 가주세요. 집을 보러 간다고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민지 부부는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만난 민지는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드디어 집 사려고요. 이 동네 진짜 좋아요. 사위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였어요. 조경도 좋고 학군도 괜찮다고 했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데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우리 여기서 살면 자주 놀러 오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왜 절 부른 걸까요? 집을 다 보고 나와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계약금이 좀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지야, 엄마가 예전에 빌려준 6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잖니.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갚을게요. 이번 건 정말 급해요. 이 집 놓치면 안 돼요.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이 집 매물이 거의 안 나와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저희도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렵다. 민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거절한 거였죠. 엄마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지야, 엄마도 노후 자금을 생각해야 하잖니. 노후 자금이요. 엄마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딸 내외 집 마련하는 걸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체면도 없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체면이 없다고요. 저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다른 장모님들은 다 해주시던데요. 저희만 이러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또 다른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네, 그건 각자 형편이 다른 거야. 나도 내 살 길을 생각해야지. 민지가 가방을 확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민지야.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 없으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요. 그런데 한번 거절했다고 이러는 건가요? 한 달간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생각 좀 해보세요. 민지는 사위와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다들 들었겠죠. 딸과 싸우는 늙은 엄마를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지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실망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죄인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친구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미수가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과 싸웠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했어요. 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10년도 버티기 힘들겠더군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겠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날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반가워하며 집을 보러 왔어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민지는 한 달이 지나면 연락하겠죠.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머님, 금매 아니시죠? 시세보다 좀 높게 올렸는데도 문의가 많네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손해보고 파는 건 아니겠구나 싶었죠. 다음날 집을 본 부부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조망도 좋고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하다고 했어요. 바로 계약 가능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받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잔금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죠.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타이밍 잘 잡으셨네요. 저는 은행에 앉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죠.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지방의 작은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도시였어요.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2층 빌라였는데 햇살이 잘 들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죠. 직접 내려가서 집을 봤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였어요. 현금으로 사시면 좀 더 깎아드릴게요.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서울 집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남은 돈은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습니다. 투자 상담사와 만나 안전한 상품들로 분산했죠.
이 정도면 매달 이자로 생활비는 충분하실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웠어요. 어머님 다 싫었습니다. 저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민지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도, 가족 사진을 걸어뒀던 벽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밝고 따뜻했죠. 짐을 풀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에서 가져온 가구들을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어요. 저녁이 되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친척들에게 이사했다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들 놀라며 물었어요. 미수가 갑자기 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생 미경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지는 알아? 아직이야. 언니 괜찮아. 동생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저렴했어요. 계산대에서 앞에 계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이틀 전에 이사 왔습니다. 어머, 저는 1층에 살아요.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서울 집은 항상 남편과 딸을 생각하며 꾸몄어요. 남편이 편할까, 딸이 좋아할까?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오롯이 제 취향대로 꾸미고 있었죠. 거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예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식물이었어요. 남편이 싫어해서 못 키웠거든요. 창가에는 흔들의자를 놨습니다. 여기 앉아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는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이제 제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요. 집을 다 꾸미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예전엔 혼밥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지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됐어요. 한 달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과연 민지는 뭐라고 할까요? 집을 팔았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집 침대는 생각보다 푹신하고 따뜻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방 가득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지가 연락해올 그날을 저는 담담히 기다렸습니다. 새 집에서의 일주일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지니 좋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뜨는 걸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아마 화해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죠.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도 엄마 입장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이해할게요. 이해한다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민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부탁할 때의 목소리였어요. 그 5천만 원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화해하자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 민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왜요?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팔아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인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살아갈 돈이지. 엄마, 농담이죠. 그 많은 돈을 엄마 혼자 쓰신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 집 계약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기를 가로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 이건 내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 일이기도 해요. 장모님 재산은 나중에 다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재산이 자기네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파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너희가 받을 돈은 없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장모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변호사랑 상담해 볼 거예요. 그래, 상담해봐. 내 재산을 내가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았죠. 5분 후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지한테 전화 왔어. 언니가 집 팔았다며. 응, 팔았어. 민지가 엄청 화났던데. 언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동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언니. 진작 그랬어야 해. 동생의 지지가 힘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가기로 했어요. 모임 자리에서 이모가 물었습니다. 미수가, 민지가 너 집 팔았다며 난리더라. 무슨 일이야? 주변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지방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집은 팔고요. 민지는 왜 그렇게 화가 났대? 글쎄요. 제가 미리 말 안 했다고 화났나 봐요.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그 애가 원래 좀 그래. 맨날 너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 옆에 있던 고모가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봤어. 너 생일 때 너 보고 밥값 내라고 하더라. 어떻게 엄마 생일에 엄마 보고 내라고 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수가 잘했어. 내 인생도 살아야지. 친척들의 응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다들 제 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지 걱정도 돈 걱정도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래층인데요. 오늘 공원에서 요가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기쁘게 따라 나섰어요. 공원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죠. 요가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동네에 오시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요. 민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며칠 후 동생 미경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지가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고 다녀. 언니를 나쁘게 말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언니가 자기들 생각도 안 하고 집을 팔았다고 노후를 자기들이 책임질 건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노후를 책임진다고요. 그런데 말이야, 언니. 친척들이 다 언니 편이야. 민지가 평소에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잖아. 미경이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새 동네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주 요가 모임에 나갔고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어요. 한번 해볼까? 저는 신청했습니다. 제가 받기만 하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봉사활동은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감사함을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가자고 했던 곳이에요. 여보, 이제 가볼게요. 당신 목까지 보고 올게요.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행사에서 2주 일정을 짰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도는 코스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멋지시네요. 여행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유럽은 아름다웠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베네치아의 운하, 파리의 에펠탑.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는 여행 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죠. 미수가 멋지다. 잘 지내고 있구나. 친구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지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하시더니 여행은 다니시네요. 원망 가득한 댓글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리고 민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산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지가 내일 언니 집으로 찾아간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사과하러 간대. 언니 마음의 준비를 해.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민지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민지는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진짜 너무 철없었어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생일 때도 어버이날 때도 제가 너무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민지가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한테 우리가 너무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챙길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날 모시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를 존중해 주는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네,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민지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을 지킬 거예요. 딸을 사랑하지만 제 자신도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민지가 다녀간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부를 물었죠.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셨어요. 응, 공원 다녀왔어. 건강 챙기세요. 요즘 일교차 크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택배를 보냈습니다. 열어보니 무릎 담요와 따뜻한 실내화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겨울 준비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겨울이 되자 민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사위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민지가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엄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괜찮아. 밖에서 먹자.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지는 마트에 다녀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요. 엄마, 드세요. 오랜만에 먹는 딸이 차린 밥상이었어요. 맛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제 말에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위도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어머님, 저희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앞으로 잘하면 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계약금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요. 그래. 남편이랑 둘이 열심히 모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민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철없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딸을 격려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민지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저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민지네 집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사위가 현관까지 나와 맞이했어요. 거실에는 차례상이 준비돼 있었죠. 저희가 직접 준비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식 솜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제 그릇에 떡을 더 담아줬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식사 후 민지가 세뱃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저한테 세뱃돈을 주다니요. 많진 않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민지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금액은 작았지만 그 의미가 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정말 변했구나. 봄이 왔습니다. 저는 새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매주 수요일엔 독서 모임에 나갔고, 목요일엔 서예 교실에 다녔습니다. 미숙 씨, 글씨체가 참 좋아졌어요. 서예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려주셨죠. 박 선생님, 오늘도 왔구만. 네, 할머니.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지.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가 내려갈게요. 엄마 동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 민지 부부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과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괜히 돈 쓰지 말고.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동네를 함께 걸으며 저는 제가 다니는 곳들을 소개했어요. 공원도, 주민센터도, 단골 카페도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편안해 보여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는 여기가 좋아. 저녁을 먹고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건강 오래오래 지키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민지 부부를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관계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68, 저는 비로소 자유로운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제 삶도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됐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갑이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요. 이게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늦었지만 찾아낸 제 자신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요.